영남대로 옛길 위에 역사와 풍속을 만나는 여행길. 그 세 번째 여정은 청도와 대구를 잇던 고갯길 팔조령을 넘어 선비의 고장이자 양령시가 번성한 대구를 지나고 칠곡과 구미를 거쳐 옛 낙동나루까지 오는 여정이었는데요. 낙동나루터에 놓인 다리, 낙단교를 건너 상주와 문경으로 가는 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 길을 따라 영남대로의 네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상주시 낙동면 낙동나루에서 함창을 지나고 영강을 건너면은 관갑천잔도 그리고 토기별이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경세제를 지나서 교산군 연풍면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이번 영남대로 길입니다. 상주와 문경을 잇던 영남대로 옛길엔 또 어떤 길의 역사가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옛길, 영남대로가 들려주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과 서울을 잇는 영남대로에서 상주와 문경을 잇는 길은 약 57km. 낙동강 백길로 교통이 편리했던 상주는 오랜 세월 영남과 호남의 세 곡이 거쳐갔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낙동강을 건너 제일 먼저 거쳐가던 고개는 부치대이라고 불리던 옛 고개. 지금은 4차선 도로로 고개가 낮아졌지만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길이 힘에 부치던 길이었는데요. 수십 년 된 휴게소만이 고갯길에 쓸쓸히 남았습니다. 2004년에 여기를 영남대로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갔었는데 그때는 여기를 그냥 제가 지나쳤거든요. 예전에 부치대인 고개가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죠. 많았죠. 뭐 소장수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엄청나게 가고 소막 몇십 마리씩 몰고 상주장에 가고 뭐 상주장에 가고 또 선산장에 산 해평. 뭐 많이 예. 갔죠. 찾는 이는 줄었지만 여전히 옛 시절을 간직한 이곳. 김난영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어요. 지금 예전에 지금도 잘 나가요. 지금도 잘 나가요. 이 노래가 좋아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흘러간 옛 노래와 커피 한 잔에 아련한 추억이 실리는데요. 지금 김난영이 노래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김난영이. 옛정을 그리며 찾아오는 이들을 반겨주는 따스함이 묻어납니다. 화물차 기사들한테는 참 진짜 완전 구세주죠. 이런 자리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지금 나는 지금 천안에서 내려와가지고 군위를 갔다가 서른산에서 바로 타야 되는데 고속을 일부러 이쪽으로 왔다니까요. 옛날 길도 한번 가보고 이러려고.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여유가 되는 곳입니다. 쭉 뻗은 세기를 지나 다시 옛길의 흔적을 찾아간 곳은 조선시대 숙박시설인 원이 운영됐던 영남대로의 길목, 상주시 사벌면 목갈입니다.
예부터 샘물이 유명했던 이 마을엔 지금도 옛 빨래터가 남아있는데요. 엄동설 안에 손이 트고 갈라져도 빨래를 두드리던 아낙들은 요즘도 이곳에서 옛 추억을 곱씹습니다. 요즘은 그냥 이래 막 모락으로 흘러들었었어요. 그래 이 모락 여기 앞들에 땅 농사 짓고 이랬는데 가게하러 가다가 우리 사주들 그 전방에 앉아 신가에 가가 그래 원들이 동네 이름이 그래 그리 해가지고 문경 세자 거리 넘어서 가게보러 준비가 갔대. 영남 대로를 지나던 길손들도 마을을 지날 때면 목을 축였다는 샘물. 지금껏 샘물은 마을의 간이 상수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대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옛 우물터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솟고 있습니다. 조선 선비들이 예. 부산에서 한양까지 쭉 가면서 여기 아마 이렇게 이제 원터에 일하는 것 같다. 우물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갖다 영남집의 선비들이 예. 이 물을 먹고 이제 서울 가서 과거 시험을 보면서 아마 많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영남대로의 원형이 곳곳에 남아있는 사벌면 목가리. 오랜 세월 이 일대는 서울 나들이길로도 불려왔는데요. 길손들이 기도를 하고 가던 목가리 석불 또한 상주의 옛길에 소중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은 아직까지는 농로로 사용되고 있고 포장이 안 되는 옛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따라 어떠한 보존의 대책을 세워서 영남대로의 하나의 이렇게 특이점으로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옛길의 흔적이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낙동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따라 끊겼다가 이어지고 합쳐졌다 풀어지기를 반복하는 영남대로 옛길. 그 길을 걷다 보면 1400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삼한시대 저수지 공검지의 자취를 만납니다. 한때 남한에서 가장 큰 저수지였던 공검지는 일찌감치 농경문화가 발달했던 상주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곳입니다. 김제의 벽골제 또는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의 가장 컸던 그 저수지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서 유래되는 것이 바로 상주 모심기 노래죠.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처자야 하면서 그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모심기 노래 중에 하나인데 영남에서 제일 가는 못이었던 공검지.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처자야 연밥 줄바 내따 중세 연밥다. 경북 상주 지방을 중심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 노래는 연밥 따는 처녀를 향한 연정을 애달픈 가락으로 표현한 이 지역의 대표 민요인데요. 보
초생딸이 뜨도록 힘든 노동일을 해야 했던 옛사람들은 애달픈 이 노래 한 자락에 오랜 세월 농사의 시름을 잊어왔습니다. 어렵잖소 연밥 따기 늦어가오. 상주를 지나 영남대로 옛길은 이제 문경으로 그 길이 이어지는데요. 백두대간의 긴 줄기가 지나는 문경은 우리나라 옛길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문경 세제를 넘기 전 만나는 영강 위의 벼랑길, 토끼비리는 영남대로 중에서도 가장 험준한 길로 꼽히는데요. 긴 세월 수많은 사람이 걸어 닳고 또 다른 벼랑길에 그 시절의 고단함이 묻어납니다. 조선시대 옛길 중에 가장 고난도 길입니다. 그 문경에서 바로 이제 점촌으로 가던 길, 영강을 건너기 전에 이 길인데 여기 이거 바위가 있기 때문에 바위를 이렇게 깎아 가지고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지 지금도 반질반질한 옛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노고도 노고지만 이 길을 걸어갔었던 옛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를 가슴 졸이며 걸어갔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관갑천 잔도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면 균형을 잃기 십상이지만 시선을 멀리 두면 수려한 풍경이 펼쳐져 산천 유람의 묘미를 안겨주는 토끼비리. 그 길엔 태조왕건의 일화도 전해집니다. 고려 태조가 남진을 할 때 이곳을 지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산토끼 한 마리가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대로 영강을 건너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길을 갖다가 토끼비리, 토채이별이, 토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토끼비리 북쪽 벼랑엔 삼국시대 석성인 고모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의 세력이 팽팽히 맞섰던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산성의 규모에 놀란 왜군이 텅 빈 성 앞에서 진군을 주저했던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영남대로가 관통하던 문경의 다양한 역사가 흥미롭습니다. 백두대간의 배꼽인 문경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갯길 하늘제의 역사도 남아 있습니다. 신라가 한강 진출을 위한 군사도로로 처음 만들었던 하늘제. 하늘을 덮은 숲길이 길게 펼쳐지는 이 길은 긴 세월 인적이 끊겼던 길인데요. 문경 세제가 영남대로의 관문이 되기 전에는 충주로 이어진 하늘제가 한양으로 올라가는 고갯길이었습니다. 신라 때 개설된 이 하늘제가 고려 때까지는 관로였는데 조선 시대의 그 이화령 그리고 문경 세대가 개설되면서 이 길은 사람들이 관로간이기 때문에 많이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약간 뒤가 구린 사람들, 도둑들이나 또는 나이간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고 서울로 가던 길. 그래서 이 길이 한동안은 관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졌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길이 지금껏 이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경 세제에 가려져 민초의 길이 됐던 하늘제는 지난했던 길의 역사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산줄기 백두대간. 그 거대한 줄기는
굽이굽이 고개들로 자연의 길을 만들어냈는데요.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남하하는 백두대간 고갯길 중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중심이 된 길이 바로 문경세제. 제1관문 주훌관에서 제2관문 조곡관, 그리고 제3관문인 조령관까지 약 6.5km에 이르는 이 길은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길에 올랐던 유생들의 길이자 한편으론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북진했던 비극의 길이었습니다. 고개가 높고 험해가지고 새조차 날아가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세제, 문경세제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곳에다가 성을 쌓자 하는 상소문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을 쌓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만났지요. 조선의 역사를 고이 품은 옛길의 보고, 주을산과 조령산의 아름다운 식생이 보존돼 있는 문경세제는 우리나라 옛길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는데요. 과거로 떠나는 도보 여행길의 시작은 문경세제의 제1관문인 주훌관. 흙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세제를 지났던 옛 사람들의 흔적과 마주칩니다. 출장을 가는 관리들의 숙식을 제공하던 구경여관 조령원과 주막은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문경세제는 경상감사들이 임무를 교대하던 요충지이기도 했는데요. (1470년에) 건립됐던 교귀정이 새롭게 복원돼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문경현감 신승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정자예요. 이 교구정은 교귀정이라고도 부르는데 경상감사가 신구 경상감사가 서로 관인을 주고받으면서 임무를 교대하던 곳이 바로 이 교귀정이에요. 또 선비들은 세제의 절경에 반해 많은 시를 읊었습니다. 문경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옛길이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산불 조심을 해가지고 쓴 글인데, 산불 묘심, 이게 그러니까 고어인데 조선 후기에 이 문경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산불이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쓴 고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불 묘심이라고 써진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산불교심. 또 문정미 씨. 산불교심. 내가 할까? 산불교심. 내가 제일 잘했지. 네. 아.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계곡을 따라 길을 가다 보면 제2관문인 조곡관을 지나는데요. 관문이 세워지기 전까지 문경세제는 백성뿐 아니라 외적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이곳에다 이제 성을 쌓자 해가지고 쌓은 것이 바로 주울산자락의 주울관, 바로 이제 조령자락의 바로 이제 조곡관, 그리고 이제 그 백두대간이 지나는 곳에 이제 조령관, 세 개의 관문을 나중에 쌓았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 때에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 개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는 역사적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걷지만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지켜보았던 것이 바로 문경세제입니다. 나라 안의 중요한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방어된 적이 없었던 문경세제. 하지만 선비들에게만큼은 가장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중령을 넘어서 가는 15길, 그다음에 거창이나 그 김천 사람들이 추풍령을 넘어서 가는 16길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과거를 보는 사람 또는 벼슬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문경세제를 지나갔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문경이란 말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고갯길을 넘었기 때문에 영남 지역 선비들이나 또는 호남 지역 사람들도 일부러 이 고개를 넘어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면서 한편으론 급제의 희망까지 안겨주었던 문경세제. 그 길도 세월 따라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길은 지금 일제 때 문경세제를 갖다가 신장로길을 만든 길이고, 바로 이 길이 문경세제 옛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기 좋아하니까 신장로길을 가고, 이 옛길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드문하지요. 장원급제길이라고 불리는 이 길은 일부러 찾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옛길 중의 옛길인데요. 범민을 싣고 사색에 잠기기 좋은 구간입니다. 대부분이 신장로로 가거든요. 어떻게 이 길을 택했어요? 오늘 여기 문경세제에 온 이유가 바로 옛길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온 거여서 예. 오면서도 중간에 빠지는 옛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돌아서 오고 아, 잘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옛길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슴 벅차더라고요. 선조들이 수도 없이 밟았던 흙길. 그 길의 종착지는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접어드는 문경세제의 마지막 관문, 조령관입니다. 조령관입니다. 문경세제 제3관문.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그 백두대간의 그 중간에 가려놓인 고개가 바로 이제 문경세제인데, 저도 여기를 이제 그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적에 여기쯤 문경을 지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걸으니까 저녁에 잠을 잘 적에는 걸어가는 꿈만 꾸고 길 묻는 꿈만 꾸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미지의 것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설레임,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것이 바로 길 같아요. 천혜의 지형이 낳은 길의 산물, 문경세제. 그 길의 끝에서 옛길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다음 여정은 바로 부산의 소조령을 지나고 수안보, 충주, 그 다음에 음성을 지나가지고 경기도로 이어지는 여정인데, 그 길에도 옛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경세제에서 이어지던 소조령 옛길엔 또 어떤 길의 역사가 남아있을까요? 중원 문화를 꽃피웠던 천년고도 충주를 지나 경기도로 이어지는 영남대로 옛길을 걸어갑니다.